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감히?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상대 측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제가 감히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정서적 불안자로 취급하셨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장사하신다고 무시하셨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깔보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니, 현수 씨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정도도 감수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안사돈이 말씀하시려는데 현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좋은 집안이요? 남의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좋은 집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유정이라고 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죠.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얼마 전 있었던 상견례에서의 일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문득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현수가 집에 내려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꾹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내가 결혼을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더니 현수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운동회에서 1등했다고 자랑하던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응, 엄마. 회사 다니면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여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현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이 이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우리 현수가 드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묵직했어요. 아마도 그건 제가 홀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견례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제일 좋다는 한식당을 예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저기 상대 측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현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래? 그럼 서울에서 하자. 엄마가 올라갈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현수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그렇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상견례 전날 현수와 통화를 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근데 현수야, 상대 측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래? 좀 독특하시대요. 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현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독특하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그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이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국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하며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죠. 현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일 상견례만 잘 마치면 되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옷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소리내어 웃고 말았죠.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시집가는 날 잠 못 이루는 신부 같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왠지 모를 쓴맛이 있었어요.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이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봤어요.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야. 우리 현수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 부모님들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그렇게 상견례 당일 아침 지방에 사는 저는 일찍 서울행 KTX에 올랐어요. 평소에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타던 서울행 기차였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이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이런 불길한 예감은 뭘까? 기차 안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예약한 레스토랑에는 일부러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죠. 긴장된 마음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주변이나 둘러볼까?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 날인데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도착하셨어요? 너무 일찍 오시진 않으셨죠? 아니야, 방금 도착했어. 근데 현수야,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현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약속 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유정님,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 바라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현수야, 저분들이 맞니?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의 상대 측 아버님과 화려한 목걸이로 치장한 어머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려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순간 제가 너무 과하게 차려입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현수가 중소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안사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죠. 마치 우리 현수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안사돈이 픽 웃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대기업도 아니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딸이 좀 호강스럽게 자라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시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현수가 성실하게 잘.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대 측 아버님이 말을 자르셨어요. 아,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좀 넓은 데서 살았거든요. 최소한 40평은 돼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발을 까딱까딱 흔드시는 모습의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죠. 사모님은 요리는 좀 하세요. 우리 딸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요새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한다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안사돈의 말씀에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보고 며느리에게 밥을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물론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이때 아들 현수가 얼른 말을 받았죠.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좋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데 현수의 말도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 측 아버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아, 그런데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모로 하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작은 가게들은 많이 힘들다던데. 가게 규모를 물으시는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경제력을 평가하시는 것 같았죠. 작은 옷가게지만 나름대로. 아, 옷가게요. 재래시장인가요? 안사돈이 눈살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표정에서 재래시장을 얼마나 낮게 보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죠. 아니요, 시내 상가에. 아,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라. 오프라인 매장은 좀. 말끝마다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식사가 나왔는데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머, 이런 레스토랑은 처음이세요. 포크 잡는 법이. 안사돈의 말씀에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아들을 마치 시골뜨기 취급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우리 딸이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아, 해외여행은 처음이니. 그럼 내가 알려줄게. 패키지로 가는 게 좋아. 매 순간 사돈 어른의 말씀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뿐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죠. 현수 씨, 우리 딸이 좀 까다로워서. 문화생활도 자주 하고 와인도 즐기고.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안사돈의 말씀에 현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말을 꺼내려 하면 매번 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만 이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딸과 결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했죠. 아무래도 결혼하면 신혼집은 넓은 평수로 알아보셔야 할 텐데.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뭐 강남 쪽으로 알아봐 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안 할 테니까 평수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현수가 그들의 딸과 결혼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 그래도 기본은 되어야. 말씀하실 때마다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현수를 마치 한참 부족한 사람 취급하시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죠. 그나저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현수 씨도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편찮으신 분 자제분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없이 현수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과 땀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 게 보였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한 첫 마디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상대 측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측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지만 우리 현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상대 측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제가 감히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정서적 불안자로 취급하셨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장사하신다고 무시하셨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깔보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니, 현수 씨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정도도 감수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안사돈이 말씀하시려는데 현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좋은 집안이요? 남의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좋은 집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때였어요. 식사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예비 며느리가 황급히 돌아와서는 현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과하시긴 했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과하시긴 했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과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도 그동안 오빠 수준에 맞추려고 많이 참았다고. 순간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예비 며느리의 진심이 드러난 거죠. 수준에 맞추려고. 너네 집이 뭐 재벌집이라도 돼? 기껏 서울 산다고 어디서 갑질을 해? 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오빠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어. 근데 착하고 성실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끌어주면 되겠다 싶었고. 이끌어준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나를 평생 키워주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현수가 뭐가 모자라다는 거죠? 돈이요? 명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뭔가요? 어머님도 진정하세요. 솔직히 현수 오빠가 저희 집안 수준에는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도 오빠를 선택해준 건 선택해줬다고. 현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멍청했어. 그동안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다니? 오빠? 그게 아니라 아니, 이제 다 알겠어.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현수가 예비 며느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결혼은 취소입니다. 파혼이라고요. 이런 가족과는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네요. 현수 씨.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망신당하는지 알아요. 안사돈이 발끈하며 소리치셨어요. 망신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당한 모욕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가시죠.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잠깐. 이대로 가면 상대 측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가족의 품위도 모르는 분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택해줬다. 수준에 맞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현수의 말에 예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없이는 당신 말이 다 맞아.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니까 난 너네 가족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야.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끝냅시다. 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식당을 나왔죠. 서울 양반들 좋다더니 이런 게 서울 양반들이었나?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수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현수야, 내가 더 미안한 걸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예비 며느리와 그 부모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문득 현수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고, 어머니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저는 현수의 말을 자르고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내가 오히려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어. 네, 그래. 오늘 내가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사실 전 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현수야,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게 현수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어머니. 현수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뵈었는데, 괜찮아, 현수야. 너는 내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배고프시죠? 아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현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 먹을까요? 그래, 좋지.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현수의 회사 생활, 제 가게 이야기, 그리고 현수 아버지 이야기도요. 어머니, 이제 보니 우리가 창피할 게 하나도 없었네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천박한 생각들이.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어머니, 솔직히 좀 후련하지 않으세요? 전 그동안 제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네요. 현수가 웃으며 말하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엄마도 후련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니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요. 어머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어제의 일들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 모자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현수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그냥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무슨 고급 음식보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100배 더 맛있네요. 현수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리 기쁘던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연히 시장에서 그 예비 며느리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우리 동네까지 찾아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머쓱해하시며 다가오시는데 전 당당하게 맞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현수 씨처럼 좋은 사람을 놓친 게 너무 후회되고,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수는 이제 그런 분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현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니 멋있으시네요. 저도 그 이후로 연락 많이 왔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멋있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그때의 일이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된 거죠. 어머니,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허상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현수가 많이 컸구나.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만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가끔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그때 일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요. 제가 휴가 냈어요. 오늘도 현수가 주말에 와서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